안녕하세요. 홍동호 입시 톡 시작합니다. 입시 용어 올바로 이해하기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모집 시기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수시, 정시, 추가 모집과 관련된 내용에서 무엇이 특징이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합격 전략을 짜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입시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30일 날 수시 학생부가 마감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준비가 끝나지 않았다고 해서 기록을 나중에 하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로 8월 30일 이전에 진행 중임이라고 반드시 기록해 두는 것이 유리하게 될 겁니다. 9월 10일서부터 12월 28일까지 수시가 끝나게 되면 바로 정시 모집, 추가 모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수시가 한참 진행 중인 바로 이 시점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바로 수능입니다. 11월 18일 수능이죠. 자, 좀 더 자세하게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시 모집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9월 10일서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이 돼서 14일 날 끝나게 되죠. 자, 이 부분에서 중요한 특징은 합격자 등록이 12월 20일 마감이 됩니다. 12월 20일 합격자 등록이 마감되게 되면 미등록 충원이 시작이 됩니다. 미등록 충원에서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죠. 홈페이지로 발표하는 시간은 20시까지라는 겁니다. 20시부터 21시까지는 개별 통보만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남겨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시 미등록 충원까지 등록 마감이 되게 되고 이제 정시로 넘어가게 됩니다. 정시로 넘어가게 되면 원서 접수는 12월 30일에서 1월 3일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가군, 나군, 다군으로 나눠서 원서를 지원하게 됩니다. 정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이 있죠. 바로 2월 20일 날 정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가 마감됩니다.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서는 20시까지만 발표하게 되고요. 20시에서 21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미등록 충원까지 등록을 마치게 되면 바로 추가 모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추가 모집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합격 통보 마감도 12월 27일 9시까지가 되게 되고요. 같은 방식으로 20시까지는 홈페이지에서만, 20시에서 21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하게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입시 일정상에서 중요한 특징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원 횟수에 대한 겁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6번, 정시는 3번, 추가 모집은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산업대, 특수대, 전문대학은 수시 6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시가 끝나고 정시에서도 산업대, 특수대, 전문대학은 정시 모집 3회 지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학들을 잘 활용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될 사항은 복수 지원 금지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수시 모집에 합격한 사람은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주의를 할 것은 합격이라는 의미가 최초 합격자와 충원 합격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주의를 해야 될 것은 교육대, 산업대, 전문대 합격한 학생도 정시 모집에서는 지원할 수 없다는 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정시 모집에서도 최초 등록과 미등록, 충원 합격한 학생들은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지켜야겠죠. 지키지 않게 되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이중 등록 금지 사항입니다.
모집 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1개의 대학에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시 모집에서 지원을 해서 3개의 대학에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1개의 대학에만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나는 추가 모집으로 등록이 됐으니 미등록 충원으로 합격이 됐으니 이것도 하나 해놓을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시기, 수시, 정시, 추가 모집이라는 이러한 모집 시기와 관련해서 과연 내가 어떠한 대학 입시 전략을 짜야 되는지 바로 다음에 시작을 할 겁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모집 시기를 통해서 어떤 지원 전략을 짜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기준. 정시, 수능을 기준으로 수시를 지원해야 됩니다. 이런 학생들 많이 봤습니다. 저는 수시 지원 안 할 겁니다. 정시만 올인할 거예요. 물론 그런 학생이라 하더라도 자기한테 주어진 수시 기회 놓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학생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좋을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학생입니다. 학생부는 강하고 수능은 약한 학생입니다. 물론 이번 시간에서는요, 첫 시간인 만큼 좀 더 포괄적인 학생의 유형을 살펴볼 겁니다. 2부, 3부, 4부로 가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학생 유형에 따라서 어떤 지원 전략을 짜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 학생부가 강하고 수능이 약한 학생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 수시 전형을 공략해야 됩니다. 물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그러한 전형이라면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본인이 달성할 수 있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수시를 지원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학생 유형입니다. 학생부와 수능이 유사합니다. 학생부와 수능이 다 1등급이면 이런 학생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학생부와 수능이 약 3, 4등급 되는 그러한 학생들인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학생들은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수능 이전 수시 전형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까지 준비를 하게 되면 수시 전형에서 준비하기가 상당히 버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유형입니다. 학생부는 약한데 수능이 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생의 이 부분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수능이 강하니까 정시, 수능만 준비하는 이런 학생이 포함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학생들은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높은 수시 전형, 그러나 수능 이후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능 이후 전형에 집중하라는 이유는요, 수능 이전 전형을 준비하다 보면 수능에 영향이 갈 수가 있는 거죠. 본인의 가장 강점인 수능에 영향을 미치면서 수시를 준비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학생에 따라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요, 바로 전형 구분과 관련돼서 2부, 3부, 4부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형 구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학생부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전형, 수능 전형, 바로 이 전형 구분에 따라서 어떤 특징이 있고 이 전형 구분에 따라서 어떻게 지원 전략을 짜는 것이 좋은지 각 학생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